자, 명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배울 건데, 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참인 명제가 있을 때만 얘기해요. 예를 들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래.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면 이 화살표를 두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조건 P는 조건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조건 Q는 조건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얘가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2의 배수는 4의 배수이기 위한 땡땡 조건 이렇게 물어보고요. 반대로 4의 배수는 2의 배수이기 위한 무슨 조건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보면 4의 배수는 4, 8, 12, 16 등등이죠. 자, 얘는 2의 배수야 아니야? 예. 2의 배수죠? 얘도 2의 배수지, 얘도 2의 배수예요. 이미 자, 4의 배수라는 조건을 만족했으면 당연히 걔네는 전부 다 2의 배수가 돼요. 그래서 어떤 수가 4의 배수라는 조건을 만족했으면 걔네는 이미 2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조건은 이미 충분히 만족시킨 거야. 그래서 이걸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반대의 상황을 볼게요. 2의 배수는 자, 어떤 수가 2, 4, 6, 8, 10 등등등이라는 2의 배수라는 조건을 만족했어요. 자, 어떤 수가 2의 배수라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얘네를 4의 배수가 되게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을 4의 배수가 되게 하고 싶어. 그럼 4의 배수가 되게 하고 싶으면 얘네들 중에서 얘네 버려야 되지. 맞아? 그래서 뭔가 추가 조건이 필요한 거야. 여기 있는 숫자들이 4의 배수가 되려면 뭔가 다른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를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조건 P랑 조건 Q가 뭔지 안 나오고 그냥 문제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의미를 따지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따져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들이 이미 이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외워서 풀 건데 자,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라는 말이 나오면 이 조건 두 개를 연결해서 참이 되는 명제를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죠.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면 명제의 가정 화살이 출발하는 쪽에서 시작하면 충분 조건이에요. 자, 여기 보면 얘가 화살에 맞았죠. 자, 화살에 맞은 쪽에서 시작하면 필요 조건입니다. 이걸 이렇게 외우세요. 자, 화살이 출발하는 쪽에서 시작하면 충분 조건이고요. 자, 여기 화살에 퍽 찔리면 피가 쭉 나겠지? 자, 맞아? 자, 그래서 화살에 찔린 쪽에서 시작하면 필요 조건이에요. 이걸 외워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이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에요. 자, 예를 들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게 참이래. 그러면 조건 P의 진리집합과 조건 Q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포함되지. 이거를 옷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부분집합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쪽이 좀 작고 이쪽이 크잖아. 그래서 얘는 작은 옷이고 얘는 큰 옷인 거야. 뭐 얘는 사이즈 90, 얘는 11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내가 원래 90을 입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원래 90을 입는 사람인데 얘를 입고 싶어. Q를 입고 싶어. 맞아, 안 맞아? 입을 수는 있잖아. 충분히 맞죠? 자, 그래서 P 옷을 입는 사람이 Q라는 옷을
입고 싶어요. 그러면 들어는 가요, 충분히.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110을 입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Q라는 사람인데 P라는 옷을 입고 싶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자, 그러면 뭘 해야 맞을까? 살을 빼야 맞겠지. 자,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줄여야 이 Q 조건을 만족하는 그 숫자들이, Q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이 P라는 조건에 맞으려면 뭔가를 덜어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게 필요 조건이 됩니다. 뭔가를 덜어낼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에서는 뭐가 뭔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자, 참인 명제가 있으면 화살이 출발하는 쪽에서 시작하면 충분 조건이고요. 화살을 맞은 쪽에서 시작하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필수예제 11번에 나오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P가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찾으려면 우리는 참인 명제가 필요해.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인지 또는 반대로 Q이면 P이다 라는 명제가 참인지 알아야 돼요. 일단 P이면 Q이다. 1번. X가 0보다 작으면 X 플러스 X의 절대값은 0이다. 맞아요? 틀려요? X가 음수래. 그럼 X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X지. 그럼 더하면 0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맞아요. 반대로 찾아볼게요. X 플러스 X의 절대값이 0이면 X는 음수다. 얘는 맞아? 틀려? 얘는 틀려요. X가 0일 수도 있거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야 맞는 명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명제를 봤더니 얘는 틀리고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에요. 자,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어. 자, 화살이 출발하는 쪽에서 시작하면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에요.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P면 Q이다가 참인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를 볼 거예요. P면 Q이다부터 써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면 X 절대값 플러스 Y의 절대값은 0이다. 자, X, Y 실수라고 했거든? 자, 얘들아, 실수의 제곱의 합이 0이 되려면 둘 다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려면 X도 Y도 둘 다 0이어야 돼요. 얘는 둘 다 0이면 대입하면 0 되잖아.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 참이에요. 반대로 Q이면 P이다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X 절대값 플러스 Y 절대값이 0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자, 실수에서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이잖아. 항상 0 이상인 X 절대값, Y 절대값을 더해서 0이 되려면 X도 0이어야 되고 Y도 0이어야 되네. 그럼 제곱끼리 더하면 0이다. 맞지? 둘 다 맞아. 자, 그럼 봐봐. P면 Q이다가 참이에요.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얘도 맞대. 그럼 이거를 가지고도 한번 써볼게. 그럼 P는 Q이기 위한 아까 화살 맞은 쪽에서 시작하면 뭐라고 그랬지?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잖아. 그럼 둘 다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답은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자, 봐.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볼게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인 거야. 자,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본다면 P가 Q에 포함되고 Q는 P에 포함돼. 그러면 서로 포함되려면 P랑 Q랑 어떤 경우? 같은 경우밖에 없어. 그래서 진리집합 두 개가 같은 경우가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실제로 보면 P의 진리집합도 이거였고 Q의 진리집합도 이거라 두 개가 어때? 똑같았었지? P랑 Q가 같으면 명제가
어느 방향이든 참이 되고요. 그럼 그거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3번은 각자 해보시고요.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를 읽으세요. 자, 문제를 보면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요. 자, 필요 조건은 뭐였냐면 명제가 참인 명제가 있을 때 화살을 맞은 쪽에서 시작하는 게 필요 조건이었지. 그래서 얘가 화살을 맞은 결론인 거야. 그러니까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 진리 이 명제 대우 한번 해볼까? 대우는 부정하고 자리를 바꾸는 거였지. 그러면 부정하고 자리를 바꾸니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고요. 그럼 누가 누구에 포함돼? P가 Q에 포함되겠죠. 그럼 1, 2번 다 틀리고요. 3번 볼게요. P랑 Q의 교집합. P가 Q에 포함되니까 P랑 Q에 겹치는 부분은 P다. 누가 맞아? 3번이 맞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3번. 문제를 읽어보세요. 자, 1번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어요. 자, 충분 조건은 화살이 출발하는 쪽에서 시작한다 했죠? 그래서 P가면 여기서 출발한 거야.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 그러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수직선에 표시하면 마이너스 2보단 크거나 같고 5보단 작거나 같다고요. 자, 조건 Q는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이 부등식을 풀면 X는 마이너스 A보단 크거나 같고 플러스 A보단 작거나 같은데 이 P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이 Q에 포함돼야 돼. Q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A보단 크거나 같고 A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얘네들 비교하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얘네들 A는 5보단 크거나 같고 둘 다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풀면 A가 2보단 크거나 같고 여기에서 누구보단 작거나 같다? 5보단 작거나 같다.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찾았어요. 자, 2번을 볼게요. 아닌가? 계산 뭐 틀렸나? 아, 이게 그림 잘못 그렸구나. 그림 그려볼게. 자, 이 연립부등식 풀 때 첫 번째 거 풀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게 5보다 크거나 같다죠? 이걸 작다라고 잘못 봤어. 수직선의 그림을 그려보면 2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둘 다 되는 건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필요 조건이래. 자, 필요 조건은 화살을 맞은 쪽에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자, 이거가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얘가 화살을 맞은 거야. 이게 결론에 있는 거야.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 얘 여기다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 아니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는 명제가 참인 거예요. 근데 아니다는 풀기가 어렵지. 사실 풀 수가 없지.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엔 대우 명제를 생각할 거야. 자, 대우는 부정하고 자리를 바꾸죠. 얘 부정하면 x 플러스 3은 0이다. 얘 부정하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다 라는 명제가 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는 전부 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 조건의 진리집합 마이너스 3은 전부 다 이 조건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여기도 마이너스 3이 있다. 얘가 이 방정식의 답이다 라는 뜻이죠. 대입하면 9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이 0이니까 9a는 36이고 a는 몇이 돼요? 4가 됩니다. 그래서
자,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는데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닌 게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걸로 찾기는 어려우니까 뭘 찾는다? 배우인 명제를 이용해서 찾고요. 그 다음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같은 걸 찾으려면 뭘 찾아야 돼? 참인 명제를 하나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참인 명제를 찾아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면 P는 Q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 화살이 출발하는 쪽에서 시작하면 충분 조건이에요. 자, 반대로 Q는 P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보면 자, 화살을 맞은 쪽에서 시작했죠? 그러면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리고 명제를 봤는데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가 모두 참인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얘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이라고 해도 역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이 결국 어떤 말인 거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같은 경우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